네,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오픽 최신 기출 특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픽의 신 이현석입니다. 자, 10월이지만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11월, 12월 이제 어떤 수업들이 개설돼서 여러분과 함께 오픽 대비를 하고 있는지 잠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오늘 이제 이번 달에 나왔었던 최신 신규 문제 한 세트 보여드릴게요. 자, 연말까지 원격 화상 강의는 계속이 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10분까지 매일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IHA를 목표로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어디에 계시든 간에 제가 원격 화상으로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 녹화 영상은 바로바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녹화돼서 바로바로 제공되니까 라이브 수업을 놓치면 녹화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현장 강의 교실도 재개가 됩니다. 아침 10시 하고 주말 1시 30분. 그래서 김소라 쌤이 HAL 목표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파고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원격 화상은 뭐 사실 어디 계시든 간에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저와 수업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 현장 강의는 파고다 강남에서 이루어지고요. 화상 강의는 지금 보는 화면과 똑같이 이렇게 최신 컨텐츠를 매달 저희가 업데이트 하거든요. 이 BTS의 다이너마이트의 어떤 빌보드 차트 1위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블랙핑크의 뭐 아티스트 100 빌보드 차트 1위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좀 픽업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주간 단위로 답변을 또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격 화상 강의 라이브 수업은 그게 묘미인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때그때 바로 반영합니다. 11월엔 이제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 관련된 내용이나 소식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면 그 만들어가지고 이제 답변을 곧장 연습을 좀 하겠죠. 그래서 최신 데이터로 답변을 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수업을 직접 함께 하는 거 못지않게 상당히 여러분과 교감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미. 자, 그래서 아침 10시에는 강남 파고다 현장 교실 수업, 그다음 저녁 7시에는 원격 화상 수업이 11월 달은 진행이 됩니다. 주말에는 현장 강의로 이렇게 4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네, 매일 들으셔도 되고 월수반, 화목반 이렇게 주 2회 라이브 수업이나 현장 강의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파고다 오피 계신 인강도 전면 리뉴얼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촬영이 이제 거의 시작이 되고요. 11월에 이제 촬영이 끝나면 전면 리뉴얼해서 가장 최신 업데이트를 할 거고 스튜디오에서 찍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제가 이렇게 제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에서 찍어가지고 이 영상을 그대로 편집해서 예쁘게 영상처럼 드릴 거예요.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그때그때 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 어떤 좀 단점이 한번 찍고 나면 뭐 한 6개월, 1년 지나면 조금 올드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오픽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강도 아주 빠른 업데이트를 분기별로 꾸준하게 좀 해서 여러분이 인강을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등급이 좀 나오고 답변을 좀 현실적으로 잘 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원어민의 답변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원어민 발음과 여러분 발음 혹은 발화 속도, 강세를 비교해서 그 정도 발화하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판정해주는 인공지능 앱이 있습니다. 이름도 역시 오픽계신 똑같은 앱인데요. 이 저희 인강이나 아니면 현장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요 유료 앱이거든요. 이 앱에 대한 무료 쿠폰도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본인이 녹음을 해서 본인 발음이나 발화 상태가 어느 정도 오픽의 레벨에 도달해 있는지를 평가를 자꾸 받으시면 이 패키징이죠. 딜리버리 부분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시험 대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가장 최신 성적표들입니다. 9월, 10월인데 어휴, 이분들은 뭐 IM1에서 AL로 올라가신 분, IM1에서 또 결국 시작해서 IH 따고 AL로 가신 분, IH에서 AL로 가신 분, 최근 성적표들입니다. 명예의 전당 AL에 올라가신 분들이고요. 이거 뭐 성적표 다 최근 것들입니다. 이거 보면 이것도 지금 10월 거죠. 이건 뭐 어떤 회사 시험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나오시는 모양이에요. 10월 또 성적표실인데 많은 분들이 또 A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그런 답변들 잘 활용하셔서 많이 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AL 취득 비중이 확실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올해 아이템들이 좋아가지고 아이템이 좋으면 등급이 잘 나옵니다. 왜냐면 컨텐츠가 워낙 좋으니까. 단원 좀 어렵죠?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자, 저도 매달 시험 보고 있고요. 10월에도 시험 받고 11월 6일에도 시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OPI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화로 인터뷰하는 그 시험도 좀 연간 한 번씩 보고 있는데 그건 OPIC보다 좀 높은 등급인 AL 이후에 AM, AH superior 등급까지 나오는데 이 시험도 11월에 또 응시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픽 시험 전반에 데이터도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채점되는 시험인지를 저희 선생님들과 팀 강사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학생들과 저희 학생들 전국적으로 합하면 뭐 몇만 명이 넘어요. 그분들과 계속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잘 취합을 하고 저희도 시험 계속 꾸준히 봐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그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그 질문들의 가장 현실적인 우리한테 와닿는 답들을 좀 만들어서 그대로 여러분이 좀 연습할 수 있게 가공을 하고 좋게 좋게 컨텐츠 많이 계속 드릴게요. 자, 그러면 2010년 그 신규 세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 시험에 나왔거든요. 저 10월 8일 한글날 바로 전날 시험 봤는데요. 역삼역 오픽센터에서 이 테이크아웃 배달 관련된 음식점 세트가 나왔어요. 첫 세트로 그것도. 근데 이게 기존에 테이크아웃 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랭귀지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 만들었나 싶었더니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오픽 문제는 녹음 상태가 똑같아요. 똑같은 날 같은 성우가 녹음했나 봐요. 여자분이 에바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분이 있죠. 근데 이제 신규 문제들은 보면 녹음 상태가 달라요. 확실히 약간 좀 목소리도 다르고 톤도 좀 다르고 다른 사람이 녹음한 느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자, 어떤 세트였냐면 최대한 거의 똑같이 한 글자 틀리지 않게 복원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 두 번 듣고 정확히 기억해서 나왔거든요. 시험 끝나자마자 막 복원을 해봤고. 자, 이게 이제 테이크아웃 문제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 묘사를 해라. 이런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선호하는 테이크아웃 배달 방법에 대해서 선호해라. 그러니까 이 테이크아웃 음식점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세트는 기존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 1번 문제는 비슷해요. 네가 테이크아웃 음식점이나 딜리버리 음식점에 대해서 이용하는 그 음식점을 그냥 일반적으로 묘사해라. 현재 시제로 그냥 묘사하는 인터미디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햄버거집 같은 거 묘사하면 좀 좋지 않을까로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람한테 가장 와닿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이 햄버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문제가 좀 새롭습니다. How do you order food for takeout or delivery? At the counter, by phone, or on the internet? Why do you prefer that way?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음식을 배달시키는 테이크아웃 할 때 어떤 방법을 선호하냐고 묻거든요. 그럼 뭐 보나마나 배민 아닙니까? 저도 뭐 배민 거의 매일 쓰거든요. 비마트도 시키고 뭐 매일은 아니구나. 일주일에 한 3-4번은 쓰는 것 같은데 이거요. 음, 음. 자, 여러분들 쓰시죠. 그러면 그 음식 배달 앱을 선호한다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전화로 나는 선호한다라고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뭐 카운터 가서 직접 테이크아웃 하는 걸 선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픽업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대부분 앱으로 시켜놓고 가서 픽업하고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음식 배달앱 관련된 얘기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전반에 이 음식 배달 앱을 이용한 음식 시켜 먹은 경험을 꼭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세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이 답변을 연습하면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자세히 이따 또 알려드릴 겁니다. 시험에서는 하나의 컨텐츠를 정말 연습하고 본인 뭐 답변을 달달 외우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단어 표현 이용해 가지고 그 답변을 업그레이드하고 길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디에 쓸지 미리 고민을 다 하고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그게 시험에서 퀄리티 있는 발언을 많이 하나라도 더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본인이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음식점을 이용해 본 경험인데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ordered for takeout or delivery. What did you order? Who were you with? How was the food you ordered? 오케이. 자, 누구랑 언제 어디서 무엇을 시켜 먹고 어땠냐 뭐 이런 거니까요. 이거는 직접 음식을 먹은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지차죠. 과거 경험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절 잘 써야 되는데 테이크아웃 경험 하나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고 실제 배달을 시켜 먹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과 집에서 이렇게 그 뭔가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하지 않고 시켜 먹은 경험들은 뭐 자주 있었을 것이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만큼 더 자주 요즘에 그러는 것 같다. 이런 내용도 덧붙이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 세트로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캐치를 한 건데 이 세 가지 순서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테이크아웃이 딱 첫 번째 문제 세트로 여러분이 어딘가 뜬다면
그 다음 문제도 좀 예상을 하면서 그 다음도 테이크아웃, 그 다음도 배달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답변할지를 미리 머릿속으로 정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답변들을 절대 여기만 쓰지 말고 이 문제 셋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워낙 세트가 많으니까. 그래도 음식 배달에 관련된 답변과 음식을 시켜 먹어본 경험, 그죠? 혹은 테이크아웃 같은 뭐 그런 경험을 그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음식 그 두 가지를 잘 연습해서 시험에 어떻게든 쓰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자, 기존에 이 세 개짜리 테이크아웃 문제가 있었어요. 신규 세트가 아닌 것들. 그건 뭐 저희 수업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14, 15번에도 테이크아웃 문제 세트가 하나 있는데 뭐 사회적 트렌드 같은 걸 물어보죠. 이제 기존 세트 중에 이 테이크아웃 배달 업계 트렌드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14, 15번은 IH, 특히 AL 따실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답변인 거 알고 계시죠? 이 답변이 길고 아주 좋게 나오지 않으면 AL은 영원히 안 나옵니다. 14, 15번이 가장 AL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막 300단어, 300단어, 400단어 막 굉장히 길게 막 6, 7분 합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AL은 잘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배갈통뿐만 아니라 요즘 뭐 비마트나 요마트처럼 식품뿐만 아니라 뭐 공산품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이런 것들도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도 빨리빨리 배달해주는 즉석 배달이 요즘에 상당히 좀 보편화됐잖아요. 그런 트렌드와 함께 설명해서 이거를 한 250단어, 300단어 연습을 해놓는데 이 답변이나 지금 방금 전에 얘를 위해서 만드는 답변이나 별로 다르진 않아요. 어차피 시험에는 음식점 세트가 나와도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둘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두 개 만들 필요는 없고 음식 배달에 관련된 그 답변을 꼭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음식점이 나와서 테이크아웃으로 나오면 여기서 음식 배달의 얘기를 진짜 300단어 그럴듯하게 잘 하는 것이 등급 취득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밟게 해주기 때문에 그 앞에 문제는 뭐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업계가 요즘 뭐 건강식 트렌드로 바뀌고 있지 않느냐 이건 그냥 건강식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 그래. 요즘 뭐 테이크아웃들도 보면 healthy food를 많이 prefer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변화하고 있다. 그런 추세에 대한 이야기도 한 2, 300단어 정도로 연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저희 인강이나 원격 화상학위 들으시는 분들은 답변을 잘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 차례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오케이. 자, 저희 수업에서는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이렇게 문제 분석을 합니다. 문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 답변을 이제 만들어서 어디에 갖다 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음식점 관련된 답변을 꼭 여기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니란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경험하고 음식 배달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저와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 관련된 이제 얘기를 이제 여러분과 연습을 두 가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문제 세트가 안 나왔어요 시험에. 그런데 예를 들어 집 휴가라는 세트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선택형 주제니까. 지난번 휴가 때 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라. 집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있었는데 음식 시켜 먹었다. 집에서 보낸 휴가 중에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있느냐? 별로 없다. 요즘에 집에 있으니까. 요즘 음식 배달앱 많이 사용해서 음식 시켜 먹는다. 그래서 음식 배달에 관련된 얘기를 해줘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음식 시켜 먹은 경험, 음식 배달에 관련된 칭찬 요 두 가지를 할 건데 이거 굉장히 길게 준비할 거예요. 그럼 요 두 가지를 여기에서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음식점에 안 나온다 해도. 그죠? 가족과 최근에 뭐 했냐? 음식 배달 시켜 먹었다. 뭐 치과 특별했던 이벤트 휴일에 있느냐?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Well, I don't really have any special memories about a holiday or anything because I stay at home a lot these days because of the coronavirus. And these days, we don't really go to restaurants. We just order in quite often. And while we do that, we use food delivery apps. 이러면서 막 자연스럽게 음식 배달 앱 쪽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에서 어떻게든 쓰라는 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 가족 친구 나왔던 이런 문제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장 휴일에 최근에 뭐 했냐? 음식 배달을 시켜 먹었다. 근데 요즘에 음식 배달 앱이 많이 편리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그냥 유용합니까? 자, 심지어 뭐 이런 데까지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영화관 가서 앞뒤를 뭐 했냐? 그럼 여러분이 영화관을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간 적이 없으면 안 갔다 하세요. 저도 자주 그래요.
저 최근에 뭐 영화관 별로 간 적이 없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 요즘에 영화 많이 봐요. 넷플릭스로. 그죠? 그 다음에 요즘 음식 배달 많이 시켜 먹어요. 음식 배달 앱으로. 그러면서 음식 배달 앱 얘기 여기다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러분 3,100단어가 넘어가지 않으면 전체 발화 단어 수가 그 메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 배달 앱 아이템을 여기저기 계속 붙여가지고 답변하는 겁니다. 심지어 영화셋에서도 휴가 때 만나는 사람들과 뭐 하고 싶냐? 그냥 뭐 요즘에는 밖에 나가 그러니까 뭐 누구 집에서 만나거나 우리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냥 음식이나 시켜 먹고 싶다. 음식 배달 앱에 워낙 편하니까. 지난 휴가 때 뭐 했냐? 음식 시켜 먹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어딘가는 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시간에 뭐 했냐? 마찬가지예요. 음식 배달. 과거 자유시간이 예전하고 지금은 어떻게 다르냐? 옛날에 나가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집에서 많이 시켜 먹는다? 음식 배달 앱. 최근에 자유시간에 뭐 했냐? 음식 시켜 먹었다. 이게 다 되잖아요. 사람들이 휴가 보내는 방법이 예전과 어떻게 다르냐? 예전에는 밖에 나갔으나 요즘엔 시켜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모임 관련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려 걱정?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음식점에 술집에서 많이 모였지만 요즘에는 뭐 모이기가 좀 그러니까 뭐 누구 집에서 만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음식 배달앱을 이용한다. 배달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이나 gathering 문제 있을 수도 있고 휴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휴일 관련된 concern. 이게 다 14, 15번이란 말이에요. 이 답변들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지금 음식 배달앱 답변 한 300단어를 연습을 잘해가지고 달달 외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컨텐츠를 잘 짜서 여러 번 연습하고 들어가면 자기가 좀 스스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연습을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해서라도 음식 배달앱은 완전히 통달해서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롤플레이 13번도 가족 친구를 위해 해주기로 했다가 못했던 경험. 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뭐 외식을 하려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도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음식 시켜 먹었다. 뭐 이런 거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획 차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롤플레이 13번 문제 많이 나와요. 11번, 12번이 롤플레이고 이게 친척지 문제인데요. 이런 세트가 15개가 넘어요. 롤플레이 저희 갖고 있는 100개 정도의 데이터 중에 세트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롤플레이가 100개가 넘거든요. 정확하게 보관한 게. 근데 13번에 야 너도 뭐 하려고 했다 못했던 경험이니? 이런 질문이 15개가 넘어요. 그럼 롤플레이에 뭐가 나오든 간에 이렇게 마지막 문제에도 음식 배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음식 시켜 먹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몇 개만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음식 시켜 먹은 경우가 음식 배달 앱을 연습을 잘해 들어가면 시험에서 2번, 3번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음식점이 나올 확률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제 시험에 나왔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뭐 불과 뭐 음식점이 나올 확률 자체가 10%인데 음식점 세트만 한 9개가 되니까 뭐 하나하나의 세트가 나올 가능성은 1,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명 중에 한두 명 꼴로 아까 제 말한 그 제 세트 있죠? 예, 여러분 시험에 나올 확률은 1%예요. 1, 2%. 이게 그대로 나올 확률은.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이렇게 뭐 신규 세트 나왔다고 뭐 신규가 뭐 별거예요. 그냥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를 얘네가 만들어서 우리가 캐치한 것 뿐이지 얘가 시험에 여러분 자주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신규 세트를 얘네가 개발했더라.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분이 10,000명이면 이걸 이제 결국엔 조회수 10,000명까지 올라가면 그중에 100명 정도, 150명 정도밖에 이 세트가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음식 배달 앱 이용한 얘기하고 집에서 뭐 음식 시켜 먹은 경험 이런 경험을 여기만 쓸 필요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언제나 그렇듯이 답변 내용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여드릴 건데 이걸 달달 외우려는 것만큼 우둔한 노력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답변을 외우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고 너무 딱딱하고 들어가서 다 까먹어요. 자, 기승전결 잘 잡으세요. 무슨 얘기를 할지를. 제가 문장은 좀 만들어 드릴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단어예요. 단어는 죽어라 외우세요. 단어 레벨이 올라가지 않으면 등급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어떤 세련미를 높이기 위해서 뭐 음식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요 정도 레벨의 표현들만 갖고는 IH도 잘 안 나오고요. AL은 영원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켜 먹다 할 때도 그냥 we deliver food 이렇게 식으로 문법 다 틀리게 나오면 안 되고요. order in, order in. People like to order in these days. order in. 이거 뭐야? 시켜 먹다는 얘기잖아요. People like to order in these days. 시켜 먹는다. They like to order delivery. 같은 뜻이에요. People like to order delivery. They use food delivery apps. Food delivery apps. 이게 뭐예요? 음식 배달 앱 같은 거 시켜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Food delivery apps. 그죠? 자, 선택의 폭이 넓다.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이게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음식 배달 앱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요. 이런 말을 영어로 한다는 것 자체는 한국어 관용구를 쓰는 거듯이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음식 배달 앱이 편한 게 뭐예요? 곧장곧장 결제 가능하죠. Pay for the food directly. 그죠? 음식 결제가 아주 간편하고 and then the delivery address. 주소가 미리 저장돼 있잖아요. delivery address를 매번 얘기하거나 칠 필요가 없고 how long it will take 이런 의문사절조차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알려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수 올리는데 좋은 문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쓰는 사람은 점수가 올라가고요. 이런 문구를 아예 안 쓰고 그냥 생영작해서 그냥 기초적인 문장만 나오면 등급이 올라가질 않아요. 표현력 자체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건 뭐 AL 가자고 작정하는 표현들인데 all the rage. Food delivery apps are all the rage. 이게 인기 폭발이라는 수거입니다. Have become the norm. 우리말에 보편적 대세로 자리 잡았다. 요즘 음식 배달앱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음식 배달앱은 거의 보편적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표현력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ood delivery orders has risen sharply. 자, 요즘에 have가 되어야겠네. Food delivery orders have risen sharply. 요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좀 해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식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집에서 먹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음식 배달 앱 주문량이 급격히 늘었죠. 그럼 have risen sharply. 배달 건수가 급증했다. 그러니까 이런 완료 시제에다가 sharply가 이제 그 있잖아요. 그 꺾은선 그래프에서 갑자기 확 뭐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변곡점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래서 급등이나 급락을 얘기할 때 영어에서는 has risen sharply, has dropped sharply 이런 걸 많이 써요. 급증했다니까. Food delivery orders have risen sharply. 요걸 외워서 그냥 쓰면 확실하게 사람이 달라 보여요. 왜? Not safe to go to restaurants. 요즘 외식하는 게 안전하지가 않잖아. 그죠? 맛은 있는데 it's not safe. 뭐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마스크 벗고 먹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전하지 않은 면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a lot of people prefer to order delivery. 음식 배달을 선호하는 거죠. prefer to order delivery. 그러니까 답변을 여러분이 달달 외우기 싫으면 뭘 하셔야 돼요? 표현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럼 이 표현들을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얘네를 외우고 안 외우고에 따라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 한국말 보세요. 선택의 폭이 넓다. 곧장 결제 가능하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려준다. 인기 폭발이다. 보편적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음식 배달 건수가 급증했다. 외식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음식 배달을 선호한다. 이 말들을 한국말로 외국인이 썼다 써보세요. 썼다 생각해보세요. 실제 오픽 시험에서, 한국 오픽 시험에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레벨이 높은 건데 이게 없잖아요. 사람들 요즘에 음식 시켜요, 많이 시켜요, 집에서 먹어요, 밥. 사람들 주문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기초 영작을 해버리면 IM2, IM3를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최소한 IH에 올라가면 표현 베이스가 좀 고급스러워지고요. 표현도 많아지고 L에 올라가면 원어민들이 쓰는 일상생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상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정도는 오늘 주제 관련해서는 퍼스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달달달 좀 외우시는 것이 좋지 않으실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 그러면 좋아하는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을 묘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분홍 문장으로 좀 칠해놓은 것들은 가능하면 좀 그대로 외웠으면 좋겠고 아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갔던 표현들이요. 파란색 부분은 프리스타일. 거기다 내용을 추가하고 본인이 각색을 하세요. 절대 답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달 외우는 건 안 좋습니다. 최악의 수예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설령 한다 해도 답변이 너무 딱딱하고.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갈 만한 문장들을 한 4-5개를 외워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입에 붙이려면. 의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 무슨 얘기를 할지 정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살은 내가 붙여야 돼요. 본인 얘기도 해야 되고. 틀려도 돼. 틀려도 되고 뭐 문법 틀려도 되고 뭐 이상한 단어 나와도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틀리는 건 컨텐츠가 풍부하고 좋은 표현이 많이 나와서 다시 상쇄시키고 올리면 됩니다. 전체 평균값을 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 제가 진짜 시험에서 하듯이 해볼게요. 이거를 진짜 이렇게 딱딱하게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필러 좀 넣어가지고 well,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 묘사하는 거예요. 자, 가이던스만 드리는 거니까 해봅시다. Well, you know, there are tons of takeout restaurants in Korea. I think they're everywhere these days. You can see them very often, almost on all neighborhoods.
There are so many takeout restaurants in my neighborhood as well. 약간 지금 제가 덧붙여 본 거예요. 별거 없죠? 우리 동네도 많다. 뭐 이런 거. Many takeout places are on busy streets with a lot of foot traffic. You know, they are concentrated on near survey stations or universities. 이런 거 좀 좋은 게 이게 지금 번화가란 뜻이고 유동인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테이크아웃 음식점들이 어디 많냐면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많고 주로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에 보면 이런 테이크아웃 음식점들이 되게 많다. 그죠? 음식점이 일단 많은데 얘기하면 돼요. Concentrated, 밀집돼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장은 그냥 매끈하게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든 들어가면 답변 초반에 들어가든 후반에 들어가든 어디든 들어가면 등급 상승에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 테이크아웃이 많다라는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자, 내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어디냐면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데를 얘기해야 되니까 자, 서론을 좀 깔아줬고 you know, so one of the most typical takeout places is burger chains. 가장 흔한 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 얘기 뒤에 합시다. 자, 가장 티피컬한 테이크아웃은 햄버거집이다. burger chains라고 그래요. 햄버거라고 안 합니다. burger chains. Many people get the food to go when they go to these places. get the food to go. 키워드죠. 이게 음식을 포장해 나온다는 얘기야. 이 말을 못하면 테이크아웃 푸드라고 안 해요. 미국에서는 get the food to go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Many people get the food to go when they go to these places. 왜 얼마나죠? 난 이런 문장은 통한 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순서에 나와도 상관없어. 나오기만 하면 돼요. Some people even use the drive-through to get their food. It's more convenient because you don't even have to get out of your car. You just drive through and order your food and get the food. Other people use food delivery apps to order their food. Now, these apps are very popular and they have become the norm these days. 아까 외운 거 나왔죠? 요즘 뭐 배달 앱이 대세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드라이브트루 같은 건 픽업하는 경우도 있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 자, 개인적으로 본인 얘기 좀 해줘요. Personally, when I go to these fast food chains, I know what to get in advance because they have a preset menu. 자, I know what to get in advance. Get in advance. 미리 뭘 시킬지를 알아. What to get in advance. 이게 점수예요. 그러니까 분홍이들은 좀 외우는 게 나아요. 분홍 문장들은. 내가 이런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막 가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좀 대충 좀 알고 가잖아요. 심지어 검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광고 보고 꽂혀서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시키는 경우도 있고. Because they have a preset menu. 미리 다 정해져 있는 메뉴가 있는 업체들이야.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은 좀 유용하니까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하면서 이거 좀 넣었으면 좋겠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완전히 프리스타일로 가세요. For example, when I go to Burger King, I always order the Whopper combo. 콤보가 세트 메뉴예요. That is my go-to menu at that place. Whopper combo. 세트 메뉴. 영어에선 콤보라고 그래요. 콤보가 아니라 콤보. That is my go-to menu. 거기 가면 내가 항상 시켜 먹는 게 그거다. Go-to는 항상 마음이 간다는 얘기예요. I also order side dishes such as French fries, onion rings, or chicken nuggets. 뭐 이건 알아서 하세요.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먹어본 음식 다 영어니까 뭐 그냥 예를 많이 주는 거예요. 파란색은 양을 많이 들려야 돼요. I usually get a soft drink with my meal. Sometimes I get Coke. Sometimes I get Sprite. Sometimes I get Fanta. Some places also have milkshakes, so I sometimes get milkshakes. 뭐 쉐이크 버거 같은 데 가면 또 밀크쉐이크 팔더라고요. 칼로리 폭탄이죠. 그것까지 먹으면 맛은 있어요 또. 정리해봐요. So this is what my favorite takeout restaurant is like.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여기다 살을 붙여서 본인만의 답변으로 파란색에 좀 살을 좀 붙여주면 확실한 AL 답변 나옵니다. 이게 한 150단어 정도 되는데 여기다 한 50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추가를 해가지고 본인이 덧붙이는 부분 그 다음에 점수 올라가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여기 노란색은 뭐예요? 강세예요. 오핑에 계신 모든 수업 교재는 다 노란색을 칠해드립니다. 어디다 힘을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인공지능 앱으로 이런 거 몇 번 문장 단위로 따라하면 완전히 부드러워져. 섀도잉을 많이 하시는데 혼자 따라하면 맞게 따라하는지 아닌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혼자 하는 섀도잉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백날 섀도잉 해봐야 틀린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앱이 딱 녹음을 하고 본인의 파장이 나와. 원어민 파장과 비교하고 길이도 달라. 길이가 길다라는 얘기는 너무 오래 걸렸다는 얘기야. 바로 하는데. 원어민 자연스러운 발화 속도 정도 내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등락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자꾸 보면서 발음해야 교정이 됩니다.
요즘 인공시대가 이용되는 그 인공지능이 이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AI 기반의 앱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영어가 좋아집니다. 혼자 이렇게 자기 주도용으로 계속 샤도잉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교정이 안 되잖아요. 틀리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자, 요거 2번 좀 별표 치세요. 요 두 번째 답변. 핵심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15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요즘에 이제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점에 대한 묘사를 여기 좀 하고 햄버거집으로 그 다음에 음식을 시킬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방법이 앱이다. 그러니까 음식 배달 앱 답변이에요. 제일 중요한 답변이에요.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우픽을 보러 들어가서 탑 10 답변 안에 이게 들어갈 것 같아. 코로나 답변들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탑 10. 제일 중요한 답변이라고 거예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답변. 그 다음에 하나는 음식을 시켜 먹은 경험, 하나는 음식을 테이크아웃한 경험. 뭐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음식을 시켜 먹은 경험이 조금 더 유용해요. 시험에 여기저기 쓰기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볼까요? 마찬가지로 분홍이 문장들을 좀 외워서 한번 써보고 파란색은 문장 보고 단어 보고 프리스타일로 가고 그러니까 일부 좀 외워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 후렴구처럼 일부는 본인이 개사해서 본인이 프리스타일로 순서 어떻게든 바꿔주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부분암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There are tons of delivery restaurants in Korea. It is safe to say 과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That almost all places offer delivery services. 우리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좀 배달하는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배달합니다. It is safe to say that almost all places offer delivery services. 배달 안 하는 집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트렌드 얘기하면서. 자, 선호하는 본인의 방법과 트렌드 변화에게 같이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올 테니까 세트가 다르죠? Ordering in, 강세 주세요. 부동산 뒤에 강세. Has become a lot easier than in the past. That's because people use food delivery apps to order in these days. These apps are all the rage, and I think everyone uses them. Everyone uses them. There are tons of menus on these apps, so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워낙 메뉴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장들이 스스로 영작하면 많이 틀려요. 그리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문장들입니다. AL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익어서 부드럽게 나올 때까지 얘네들 사이에도 문장 순서가 좀 달라져도 돼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문장을 좀 외우려고요. 문장을. 단어 외우고 나서 문장을 좀 외워요. 이런 거 좀 기니까 한 20번 해야겠네. 20번 반복해요. 그래서 입에 붙여.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이 중간중간에 이제 단어를 갖고 그런데 음식 배달앱의 어떤 장점을 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뭐 메뉴가 많고 곧장 결제 가능하고 주소 다 저장돼 있고 얼마나 올지 알려주고 심지어 뭐 배달 하시는 분 어디 오는지도 알려주잖아요. Sometimes 너무 많으니까 it is hard to pick because there are so many menus. 이런 거 좋네. I personally have trouble choosing a menu quite often sometimes. I have trouble choosing a menu. 뭔 말이야? 메뉴 고를 때 어렵다. I personally have trouble choosing a menu quite often myself. 나도 가끔 메뉴 고를 때 어렵다. These apps are very easy to use. 이용하기 쉽죠? And I think that is why so many people use them. I think that is why so many people use them. 이용하기 쉬우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 Takes much less time and effort to order in. 이게 뭐예요? 수고 같은 건데 주문할 때 음식 시켜 먹을 때 시간이 덜 걸린다. 그다음에 first, people can also pay for the food directly on the app. 편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장 결제 가능하죠? 동거래를 안 하잖아요. 사람하고 기계한테 하잖아요. The delivery address is also stored on the app, and the app also tells you how long it will take, which is very useful. 답답하지 않잖아요. 몇 분 걸리는지 보여주니까. 자, 요거는 단어나 문구를 보고 음식 배달앱이 왜 편한지 이유 한 3가지나 4가지를 정하세요. 그걸 영작을 해요. 스스로 영작을 하라고요. 근데 이 표현을 좀 참고해가지고 덮어놓고 해봐요. 문장 똑같은 버전으로 가기 너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다 좀 외울 만한 컨텐츠를 좀 추가해드릴게요. 코로나 쪽은 조금 암기해서 가세요. 좀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Plus, especially these days, because of COVID-19, it is not safe to go to restaurants. 안전하지 않죠? Instead, 대신 people prefer to order delivery using these apps. Order delivery. In fact, the number of food delivery orders has risen sharply recently. 여기서는 또 has겠네. 주어가 number니까. The number of food delivery orders, 주어가 number예요. Has risen sharply recently. 급증했다. 음식 배달 건수가. These apps also expanded their services to other items these days.
They now offer quick deliveries for all sorts of groceries and basic necessities as well. 자, 음식 배달 앱이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죠. Expand their services. 확대했죠? 5만 종류의 quick delivery를 다 한다. 즉시 배달. q-commerce 시대 아닙니까? quick commerce. groceries. 간단한 식료품이나 basic necessities. 이거 뭐예요? 혹은 뭐 daily necessities. 필수품. 뭐 생필품 같은 거. 뭐 화장지가 없네? 그냥 비마트 시키면 되잖아요. However, there is one problem, which is the trash created by disposables. 이게 일회용품이란 뜻인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면 이건 완전히 난리 나는 겁니다. 재활용 주제 저랑 수업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재활용 쪽에서 저희가 뭘 했습니까? 환경 얘기를 했죠. 재활용하면서 환경 얘기하고 플라스틱 일회용품 재활용과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음식 배달 앱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음식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는다. 그게 환경에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만약에 4-5줄, 6-7줄 붙이잖아요. A를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A를 주게 돼 있어요. 정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먹는 뭔가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근데 재활용이나 환경은 시험에서 핵심 데이터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아이템이거든요. 이럴 때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답변은 연습을 진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뒤에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탑10 컨텐츠입니다. 이번 오픽의 탑10 컨텐츠 중에 음식 배달 앱을 이용한 음식 배달이 쉬워졌다. 자, 시켜 먹은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었다. 뭐 친척들이 와서도 좋아요. 뭐 이게 나중에 파티 문제, 모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써도 되거든. 예를 들어 파티를 했다. 파티를 도와준 경험도 있다. 뭐 이런 질문에 있어요. 파티 도와준 경험 있느냐? 모임을 해본 경험 있느냐? 가족 친구랑 최근에 뭐 했냐? 이때 쓰면 돼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뭔가 시켜 먹었다. 이 경험은 한 10여 가지 이상의 답변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무조건 쓴다고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든 어느 상황에 잘 맞춰 쓰면 돼요. You know, I remember having a family gathering at home. 가족 모임. We invited some relatives over for dinner. 이런 게 좀 점수 올라갑니다. Invite somebody over. 요건 레벨이 높은 표현이에요. We invited some relatives over for dinner. 얼마나요? We invited our uncle, aunt, and cousins. We cooked some food for the gathering, but we also ordered in some Chinese food from a delivery restaurant. 잘 쓰세요. We ordered in some Chinese food from a delivery restaurant. We used a food delivery app to order delivery. 자,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상차림하고 다 가지고 나서 치우고 그래야 되죠? 그런 과정을 설명해요. 음식 배달시킨 건 끝났어요, 이제. 뭐 음식 얘기를 더 하셔도 되고 맛있었다. 무슨 음식인지 바꾸면 되죠? 중식 아니었으면 뭐 Italian food, pizza, pasta 이런 거 해도 되고. Before we ate, I helped set up the table. Set up the table. 동사 2개짜리 동사 강세 뒤에. And then we all sat down and had dinner together. The food tasted extra good because I was starving. 이런 건 뭐 문장 외울만하죠. 배고파서 워낙 배고파서 또 유난히 맛있었다. The food tasted extra good because I was starving. After the guests left, I helped clean up. 다 구동사죠? 구동사는 다 점수 올라가요. 자, 손님들 가시고 치웠다. There were some leftovers, so I put them in the fridge. 남은 음식이 있어서 냉장고에 넣었다. 이런 거 외울만해요. 짧은 문장들인데 단타성으로 외우세요. 순서 바뀌어도 되니까 문장을 최대한 외우세요. I also cleaned the table and did the dishes. 자, 뭐 힘 했다. 강세 주고. And then I started to clean my home. I also took out the trash. 재활용 환경 얘기를 여기다 추가해도 돼요. 자, 재활용 답변이 4개나 되기 때문에 하나는 환경 관련된 거, 하나는 분리수거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trash를 내다버리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이런끼리 좀 나눠가지고 내가서 밖에 내버렸다. 요건 연습하거든요. 재활용 주제는 안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여러분이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재활용 주제 나와도 낭패고 연습 안 하면 거기다 재활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 앞에다가 예를 들어 환경 얘기를 추가했으면 여기다 그냥 분리배출하는 그 얘기. 그러니까 환경이 약간 빅픽처고요. 약간 스몰 픽처가 재활용하는 방법 자체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 빅픽처, 스몰 픽처 다 있거든. 그거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짧아요. 이거 100단어도 안 돼요. 이거 갖고는 택도 없고 여기다가 이제 막 이런 내용을 추가하면서 길게 더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데서 연습한 걸 붙여가지고 짜집기라는 거야. Looking back, it was a very memorable day. 기억에 나는 하루 했다. 그래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경험 답변은 반드시 시험에서 쓰게 거기다가 뭐 손님들 가시고 집 치운 얘기에다 재활용 환경까지 붙이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200단원, 300단원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이렇게 하거나 시킨 경험을 하든가 테이크아웃 해볼까요? 햄버거 테이크아웃 한거 해봅시다. 자, 요즘에 햄버거 집에 가서 뭐 직접 먹기도 그러니까
사람 많아서 그냥 들고 나왔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해봅시다. Remember going to a burger chain recently? I ordered a burger combo, which was one of their signature menus. Signature menus.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메뉴죠. Signature menus. I got a soft drink for the drink. I also ordered French fries and chicken tenders as a side dish. I wanted to eat the food at home because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ere. 이거 보세요. 거기 사람이 많길래 그냥 집에 가서 먹고 싶었다. 사람이 바글바글해. 약간 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불안하던데. I wanted to eat the food at home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there. I am a little concerned about eating at crowded places these days due to COVID-19. 요즘에 약간 a little concerned. 사람 많은 데서 밥 먹는 게 약간 좀 이렇게 꺼려지긴 하더라고요. So I got the food to go and left the restaurant. I got the food to go. 해봐요. You know, I got the food to go. 계속 과거. I got the food to go. 이게 나오면 사람 점수가 올라간다고요. I got the food to go. 점수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음식을 포장해 나와가지고 나왔다. When I came home, I started to eat the food. The food tasted amazing because I was starving. The food tasted incredible because I was starving. 배고파서 이제 허겁지겁 먹었다. The French fries were so crispy and crunchy. 바삭바삭이죠? The other side dishes were very tasty as well. I can still remember how good the food was. 이런 의문사구는 점수 많이 올라가요. I can still remember how good the food was. 과거 시제 의문사구처를 remember 붙였단 말이야.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I can still remember how good the food was. It still stands out in my memory. 구동사죠? Stands out in my memory.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 2달 전에 먹었던 햄버거, 2주 전에 먹었던 햄버거 너무 맛있었다. 가끔 한 달에 한 번 햄버거 먹잖아요. The only downside was that the food was very greasy and was high in calories. High in calories. 이게 뭐예요? 열량이 높았다. 햄버거 먹으면 약간 죄책감 느껴지잖아. 살 뺄 때는. Downside가 단점이니까 유일한 단점이 조금 좀 기름기가 있었고 high in calories. But other than that, it was a very enjoyable meal. 뭐 그거 외에는 other than that, it was a very enjoyable meal. 맛있었다. 즐거운 식사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음식을 테이크아웃 해본 경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시켜 먹은 경험도 좋은데 조금 더 시험에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건 집에서 시켜 먹은 경험이에요. 어디 테이크아웃 경험은 음식점 나오지 않는 한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 사람들과 뭐 했다 쪽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집 휴가, 휴일, 자유시간, 가족 친구 그런 거. 그죠? 음식점 주제 써도 되고 모임, 기념일, 집 주제도 있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특별했던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추억 없다. 최근에 그냥 집에만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음식 시켜 먹었다.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에요. 그렇게 답변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에 뭔가 음식을 시켜 먹은 경험은 오픽 시험 문제 저희 지금 데이터 한 99% 정확하게 문제들 다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여 개 이상의 문제, 그 1타 10입니다. 시험에서 무조건 쓴다고 봐야 돼요. 확률적으로 8, 90%가 넘어요.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시켜서 먹은 경험, 이거는 꼭 연습 진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픽 관련된 이 그 답변들을 저희가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매번 조금씩 바꿔요. 이렇게 그때그때 트렌디하게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신규 문제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야 되면 여기만 쓰지 말고 다른 데 어디 써야 될까 그걸 고민하는 게 우리 해야 되는 작업이고 우리 그 커리큘럼을 만드는 선생님들과 수업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제 단어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답변의 내용을 일부 외우고 일부 본인이 영작해서 취합해서 그때그때 연습할 때마다 다른 버전으로 나오면 좋습니다. 절대 답변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에 쓸지도 고민을 해보고 다른 세트가 많잖아요. 쓸 수 있는 데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요 세트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이 오픽을 이렇게 저랑 맞춤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도 되고 평상시에 여러분 그 영어 실력을 꾸준하게 늘리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말하기 실력은.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잘 다뤄주는데 요게 그 이비튼 영어라고 제가 진행하는 방송이 있어요. 한 13년 정도 진행한 방송인데 한 4천여 개 이상의 주제를 지금까지 다뤘습니다. 하루에 주제를 하나 다뤄가지고 11월 달 지금 보면 K-팝 인기 있죠. BTS 혹은 블랙핑크. 정말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하는 막 그런 기염을 토했잖아요. 환경 관련된 거. 여기 분리수거 나오죠? 더 자세하게 해요. 우리 집에 있는 가전 같은 거 물어볼 때 에어프라이어라든가 이런 주제도 시험에 쓸 수도 있고 뭐 장마 관련된 얘기는 올해 장마가 좀 길었잖아요. 이건 날씨 조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굉장히 일상적인 주제들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저기 실제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이 직접 신청을 해주세요. 사연으로. 그걸 저희가 그대로 바꿔가지고 영어로 전달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레트로 음악 요즘 인기잖아요. 90년대 음악. 커버 하잖아요. 많이.
A lot of singers are covering songs. 뭐 90년대 음악은 아직도 좋고 nostalgic. 이런 단어 진짜 시험에 쓰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오픽 맞춤형 답변만 보지 마시고 그 답변이 되게 중요하죠. 시험에 그대로 쓸 거니까. 근데 약간 이런 좀 열외로 이런 답변들을 계속 연습하고 영어 단어들을 이제 자꾸 보시다 보면 오픽 시험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A를 따려면 본인이 그냥 영작을 잘해야 돼요. 그럼 표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들과 좀 차별화되고 더 좋은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비트인 영어라는 컨텐츠도 활용을 좀 해보세요. 이건 뭐 여러분 입티형 검색하면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앱으로도 많이 들으시니까 요즘에는 이런 4,000개 주제 중에 제일 좋은 주제만 60개 묶어가지고 한 권씩 또 단행본이 나옵니다. 1권은 나왔어요 이미. 일상생활편은 60개 주제, 뭐 건강, 교통, 식품, 뭐 피기도 엄청 도움될 겁니다. 음식점 아예 그냥 통으로 묶었어요. 뭐 서비스 관련된 거, 우리 전자기기, 날씨, 기타 등등 뭐 금융 얘기까지 다양하게 다뤄서 사실 이 책 한 권만 제대로 연습해도 오픽은 그냥 뭐 문제 모르고 들어가도 답변이 잘 될 정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확하게 칼로 잰 듯하게 문제 보고 답변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냥 좀 더 돌아가는 방법 같지만 영어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영어 실력을 매일 늘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 두 가지를 병행하면 최고긴 해요. 시간이 조금만 있으시다면 우리나라 대리운전 같은 걸 설명하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입지형 베스트 단행본에 나온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오늘 뭐 주 메인은요. 이런 어떤 그 일반 영어 실력을 좀 늘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마무리해 드린 거고 일단 최신 기출 특강인데 기출 문제가 딱 뭐가 나왔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셋을 연습하면서 이 답변을 내가 시험에서 어디에 쓸지를 미리 고민하고 최대한 길게 다른 재활용 답변이나 환경 답변 갖다가 더 풍성하게 연습하는 거.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고 오픽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월 기출 특강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랑 꾸준하게 평상 매일 진행하는 그 원격 화상 강의를 통해서 뵙거나 아니면 뭐 격주마다 하는 주간사 특강에서 뵙거나 뭐 기업에서 하는 기업 특강에서 뵙거나 뭐 유튜브 방송에서 뵙거나 다양하게 또 계속 꾸준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픽을 딸 때까지 여러분의 오픽의 알 권리를 제가 끝까지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특강 영상에서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